어우, 기네요. 깁니다. 길지만 빠르게. 길지만 그지? 빠르게. 자. 우리 이차 함수 그쵸? 언제 배우죠? 원래? 중3 때 배웁니다. 중3 2학기 때 이차 함수 이제 배웁니다. 그치?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은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들어갈까요? 괜찮겠어요? 한번 써볼까요? y는 뭐 그냥 y는 한 거 아닙니까? y는 그냥 x에 관한 2차식 2차 함수지 뭐 그치? 여기서 물론 이제 a는 여기서 0이 아니고요. 그죠? 그죠? 2차 함수에서 얘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뭔가요? 아, 그런가요? 어떻게 보면 그러네요. 그죠? 즉, 표준형을 통해 너희들이 뭘 볼 수 있는 거니? 꼭지점. 보통 이제 꼭지점이라고도 이제 얘기하는데, 그지? 그 꼭지점을 그래. 지나는, 이게 이제 무슨 선이라고 부르죠? 그 한 글자로. 축이라고 하죠. 뭐 혹은 이제 대칭 축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지. 축이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그지? 왜냐면 이제 그 축을 기준으로 2차 함수가 대칭적인 모양을 갖고 있으니까. 그죠? 거기에서 이제 또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알고 갑시다. 요것을 그래, 표준형으로 한번 고쳐볼까요? A로 묶어내고 어찌 되노? 이 안에 들어오는 게 X 플러스 묶으면 A분의 BX 그놈의 절반 뭐니? 2A분의 B 들어오겠죠. 됐나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뒷부분 한번 써볼게요. 제곱하면 4A 제곱분의 B 제곱이죠. A 곱했다 그치? 그럼 뭘 빼야겠니? 4A분의 B 제곱 요거 이제 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 요 놈이 이제 정리가 되기를 너는 뭐니? 4A분의 마이너스 달고 B제곱 얼만고? C로 올렸다. 네, 이거군요. 이렇게 되지. 됐어요? 여기? 그래서 그러네요. 그래, 너희들이 이제 흔히 말하는 그 꼭지점, 그지? 꼭지점의 좌표는 뭐다? 마이너스 2A분의 B, 컴마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지. 외울 필요 있겠어요? 외워라. 외워라. 알겠지? 특히 누구는 꼭 외우자, 반드시. X좌표는 좀 외워주자. 알겠지? 즉, 우리 이제, 그래, 축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축은, 얘들아, 이 축은 이렇게 되잖아. 그쵸? 이거 방정식으로 어떻게 되나? 이런 꼴의 직선은? X는 뭐식이지, 그치? 됐어? X는, 요렇게 쓰면 되겠죠?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요 정도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기억을 해 줍시다. 알겠죠? 일반적인 형태죠? 그죠? 2차 함수 일반형 저렇게 이제 주어졌을 때 대칭축의 방정식은 x equal 마이너스 2a분의 b다.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렇고요. 다 했습니다. 중학교 때 이제 다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equal 해서 a 달고 이런 식으로 헐, 뭘 볼 수 있는 딱 모습이네요. 네, 무슨 절편이요? 그렇죠. X절편을 보기 좋은 형태군요. 우리가 이제 역시 뭘 풀 때 얘들아? 방정식을 풀 때 이렇게 이제 하잖니? 그쵸? 되겠어요? 그래서 그림을 이제 나타내 보면 물론 이제 알파 베타는 이제 실수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남이 있었구나. 누구랑? X축이랑. 이렇게 이제 또 얘기를 해볼 수가 있었군요. 되니? 오케이? 그래서 야, 이 그림에서 대칭축 뭐니? 축. 그렇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약간 재채기가 나올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역시 이 형태로 내가 좀 2차 함수를 또 고쳐서 써볼 수 있다면 아주 손쉽게 대칭축을 볼 수 있었다는 것. 되겠어요? 우리가 이제 그래 인수분해된 꼴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되니? 오케이. 됐지? 물론 이때 이제 알파 베타는 당연히 실수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요거를 좀 볼 겁니다. 요 형태. 자, 이쪽에서 볼까요, 그죠?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2차 함수와, 미안해. 2차 함수와 x축의 위치 관계. 자, 그림 한번 쓱 그려볼 텐데요. 쓱 그리자. x축 하나, 그 다음에 x축 둘. 이렇게 합시다. 됐어요? 크게 이제 우리가 A의 부호는, 그래, 우리 이차 함수에 뭘 결정하니?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결정해 주죠. 그래서 아래로 볼록일 때 이렇게 이제 x축과 관계가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됐니? 그 다음에 이제 위로 볼록이면 이렇게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될 수가 있겠죠. 됐니? 오케이? 크게 이제 몇 가지 위치 관계, 6가지 위치 관계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너는 이제 A가 0보다 컸을 때, 너는 이제 A가 0보다 작았을 때, 이렇게 되지. 됐니? 여기다 쓰자. 헷갈릴라. A가 0보다 작았을 때, A가 0보다 컸을 때. 자, 지금 보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x축과 몇 점에서 만나고 있죠? 2점에서 만나고 있죠. 얘는 한 점에서 만나고 있었죠. 얘는 만남이 없었군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건데, 얘들아, 우리가 이제 그 2차 함수하고 x축의 위치 관계를 보겠다고, 그냥 다시 한번 써보면 2차 함수는 이렇게 생겨 먹었겠지. y equal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2. x축은 식으로 뭐니? 됐다, 어려워. x축 이거 식으로 뭐예요? y는 0, y는 0. 알겠니? y는 0이다. 즉 둘의 위치 관계, 이제 위치 관계라는 건 이제 기본적으로 뭘 보겠다는 거야? 둘이 만나는 교점을 보겠다는 겁니다. 교점을 본다라는 것은 두 식을 뭐 하는 거죠? 네, 연립하는 거죠. 연립하면 결국 이제 똑같은 y니까, 그렇지? 너는 빵이다 라는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이 나오는군요. 즉 2차 함수와 x축의 위치 관계를 보겠다는 것은 내가 연립한 그 2차 방정식의 근해 상태를 보겠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됐니? 곧 2차 함수와 x축이 만나는 교점의 개수는 내가 무엇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겠다? 연립했을 때의 2차 방정식의 근해 개수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었다고요. 됐니? 자, 연립하면 결국 둘이 연립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이제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 뭐 다 아는데, 그치? 굳이 썼다. 자, 그래서 우리가 둘의 이제 그 교점의 개수라는 거지. 그 두 그래프에, 여기 썼나 밑에다가 두 그래프에 교점의 개수. 요 어떤 분 이렇게 읽으시던데, 교점의 개수 막, 그지? 약간 좀 간질거려. 교점이라고 하면, 그지? 누가 그렇게 읽으시는 것 같은데, 하여간에, 그지? 그래서 이거는 그래, 2차 방정식에 뭘 본다고? 뭐의 개수? 근의 개수 되겠어?
근데 이렇잖아. 저 교점, 그래, 저 좌표 평면에 찍힌 저 점은 당연히 무슨 수니까? 실수니까 내가 그냥 근을 보는 게 아니고 무슨 근을 보겠다는 거야? 네, 실근을 보겠다는 거죠. 됐니? 자, 다시 한번 정리한다. 우리 이차 함수와 x축의 위치 관계, 즉 두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를 보겠다는 것은 둘을 연립했을 때의 탄생된 우리 2차 방정식의 누구의 개수? 실근의 개수를 보겠다는 거야. 됐어요? 오케이? 나오는 족족, 교점이 나오는 족족, 이것은 연립한 그 2차 방정식의 실근이 된다고요. 됐어요? 오케이? 아, 그러네. 그러니 정말 저 상태가, 그렇지, 너 실근의 개수를 보겠다는 것은, 그래, 너의 이제 뭘 보면 되겠어? 근의 상태를 알려주는, 그치, 판별식을 보면 되겠구나. 판별식은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 종류가 있겠죠. 0보다 크거나 0이거나 0보다 작겠죠. 0보다 컸다라면 실근의 개수 몇 개? 0이라면 1개. 중국은 1개로 세기로 한다, 그치? 그러면 1개. 0보다 작았다면 실근의 개수는? 그치, 0개. 이렇게 되겠다고 했죠. 딱 매치가 되니? 매치가 되네요. 그쵸? 그쵸? 아, 그러니까 요 그림은 지금, 그래, 너나 그치? 너나 그치? 교점이 지금 2개였잖아. 연립했을 때 그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어땠을 때? 컸을 때. 되니? 여기다 적게요. 대표에서 D가 0보다 컸을 때입니다. 그치? 둘 다, 그치? 둘은 D가 0일 때. 여기 되고, 그치? 요 둘은 D가 0보다 작았을 때. 이렇게 되지. 됐을까?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하지. 오, 그렇구나, 그치?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큰, 뭐 굳이 한번 나타내 본다면, 그지? 여기 알파, 뭐 베타, 그죠? 여기 알파, 그죠? 알파, 베타, 여기 알파, 이런 식으로 되니? 그렇구나, 그지? 그래서 우리가 2차 함수와 x축이 만나는 그 교점의, 그래, 무슨 좌표를 이제 보면 되겠다. x 좌표를 보면 그것은 곧 연립한 2차 방정식의 실근이 됩니다. 됐어요? 오케이?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데, 역시 그 두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 방정식으로 이제 볼 수도 있겠고, 혹은 역시 우리가 이것도 풀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 예를 들어서 내가 요걸 좀 풀어보고 싶었다, 얘들아. 크다. 되니? 우린 전 단원에서 배웠죠, 그죠? 2차 부등식이죠. 되니?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읽어내면 되겠네? 아, 우리의 2차 함수가 누구보다?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다시 너는 누구와 누구를 연립한 거죠? 너와 너를 연립한 거지. 넌 2차 함수였지. 넌 뭐였니? X축이었다고요. 됐어? Y라는 문자를 하나 도입해주면 Y 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하면 2차 함수지. Y 콜 0 하면 뭐야? X축이지. 그치? 됐어? 앞으로 너희들이 이 방정식을 두 그래프의 관계로 해석할 때에는 Y는 이렇게 해서 2차 함수, Y는 이렇게 해서 X축, 이렇게 이제 바라볼 수 있어야 돼. 되겠어? 오케이? 자, 이렇게 이제 읽을 수 있겠네. 자, 크다 역시 마찬가지야. 우리의 2차 함수가 누구보다? X축보다 위에 있어. 이겁니다. 그치? 그렇게 되는 X의 범위를 알고 싶은 거였습니다. 되니? 만약에 이 그림이었다면 우리의 2차 함수 중에서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 어딜까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바깥 범위가 된 거예요. 됐지? 명확하죠, 그죠? 아주 손쉽게 우리가 2차 부등식의 해를 볼 수가 있었군요. 되니? 됐어요. 보이니? 그냥 눈으로 봐도 되겠다, 얘들아. 보이니?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 전부 다 되나? 조금 아쉬웠죠. 누구는 안 되겠구나. 그치? 알파는 안 되겠죠. 됐니? 요 밑에다가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그죠? 자, 이때는 해가 요렇게 나오네요. 요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지. 여기다 적으면 너무 헷갈리려나? 그치? 옆에다 적어볼게. 지워졌잖아. 자, 번호를 좀 매겨볼게요. 자, 여기서 너를 갖다가 1번,
너 2번, 너 3번, 너는 4번, 너는 5번, 너는 6번. 이렇게 해오죠. 되니? 그래서 지금부터 요놈의 해에 대해서 우리가 각각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0보다 크다. 요놈의 해. 됐어요? 자, 1번부터 한번 대화를 나눠봅시다. 3, 4, 5, 6. 자, 1번은 어떻게 되니? 방금 전에 봤겠지만 바깥범위요. 자, 요렇게 이제 되겠죠. 되니? 2번은 뭐니? 누가 아닌? 네,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되겠죠? 3번은 어떻게 되니? 모든 실수예요. 뭐가?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라고. 3번은? 그야말로 모든 실수죠. 됐어요? 4번은 어떻게 되니? 위에 있는 부분 살짝 색칠해 드릴까요? 이겁니다. 그치? 그러니 어떤 범위? 알파와 베타 사이. 이렇게, 그치? 5번은 있나요? 위에 있는 부분 없네요. 그쵸? 넌 해가 없다. 6번은 역시 해가 없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되니? 요번엔 이렇게 한번 해볼까? ax제곱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봤어요. 되니? 자, 1번 해가 어떻게 되나요? 네, 사이범위요. 그래서 알파, 베타 이렇게, 그치? 사이가 되겠고, 그 다음에 2번은 작은 거, 작거나 같은 거. 아, 네네네. 하나 있잖아요. 이렇게, 그치? 되니? 그 다음에 3번은 없겠죠, 그쵸? 얘는 해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는요? 그치? 바깥 범위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치?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작거나 같은 부분. 다 되네요. 그쵸? 모든 실수. 역시 너도 모든 실수. 그러니 너희들이 이제 그 어떤 2차 부등식 풀 때 물론 이제 식으로 푸셔도 됩니다만 뭘 이용해서? 그래프를 이용해서 바라봐도 괜찮겠어요 라는 거야지. 손쉽게 우리가 그 눈으로 좀 확인하면서 해볼 수 있겠다는 건데. 괜찮니? 됐어요? 되겠죠? 그러니까 이 지금 6가지 그림을 너희들이 머릿속에 꼭꼭꼭꼭꼭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쵸? 내가 어떤 그 2차 함수와, 그치? 그 X축의 어떤 위치 관계를 내가 보고자 할 때, 이 잘 파악이 안 돼요. 그쵸? 그럴 때 너희들이 몇 개를 그려놓고, 저 6개를 그려놓고,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를 좀 생각을 하자 이겁니다. 됐어요? 내가 이렇게 한번 문제를 던져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question 1. 자, 이렇게 할까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자, 이렇게 할까? 이것이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하기 위한 조건. 이렇게 이제 물어봤습니다. 물론 이제 뭐 단서는 달아주겠습니다. 2차 부등식에 한해서만 하겠습니다. 즉 A가 0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림으로 보면 굉장히 빠르죠. 즉 역시 뭐라고 읽기? 자, 습관을 들여라. 몇 차 함수? 2차 함수. 너는 뭐라고 읽어? X축.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거나 뭐 닿는 것까지는 가능해. 뭐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지. 어떤 그림이 만족하는 그림이니? 네, 2번, 3번이군요. 그죠? 아, 너는 2번, 3번입니다. 그걸 너희들이 조건으로 이제 나타내면 돼. 2번, 3번 어떤 조건인데? 일단
그 기준은 이겁니다. 뭐를 보냐면 일단 첫 번째 A의 부호를 봅니다. 되니? 그 다음에 뭘 봤죠? 네, 판별식을 보시면 돼요. 되니? 저 6가지는 일단 두 그룹으로 나뉩니다. A의 부호에 따라. 그쵸? 그 다음에 다시 그 그룹 안에서 3개로 나뉘는데 그것은 판별식의 부호에 따라 다시 나뉩니다. 되니? 자, 그래서 결국에 2번, 3번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되겠니? A의 부호는 양수고 D의 부호는 0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이제 풀어보시면 되겠다고요. 이렇게 그치? 되니? 자, question number 2. 자, 이번엔 이렇게 했어요. 자, 이렇게 할까요? 쓱. 역시 이것이 해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 해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한 개라도 있으면, 만족하는 게 한 개라도 있으면 해가 존재하는 겁니다. 자, 만족하는 그림 뭐가 있겠나요? 1, 2, 4, 5. 1번 만족하니? 즉 다시 말해서 우리의 2차 함수가 누구보다 누구 x축보다 위에 있거나 닿는 부분이 단 하나라도 있냐 이거야. 있어? 많잖아. 그치? 얘 있어요? 다잖아. 다잖아. 1, 2, 3 다 되네. 그치? 너는 있니? 위에 있는 부분 있네. 있어 없어? 있어. 너까지 되잖아. 너는 안 되고요.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구나. 이렇게 하지. 그래서 너를 합쳐서 이제 얘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된다고. A가 0보다 크거나 혹은 A가 0보다 크면 다 되는 거죠. 그렇죠? 그치? 판별식 뭐 크든 0이든 작든 그치? 다 되잖아. 자, 그리고 A가 0보다 작을 때는 어떠면 되겠니? 판별식이 0보다 그치?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지. 너 또는 너 이런 식으로지. 됐어? 그러니까 제법 좀 복잡해지면 이렇게까지도 나오거든요. 쇠는 있던데. 그치? 쇠는 그냥 비스텝이 있던데 떨렁. 그죠?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해가 존재한다 이런 이제 표현 뭐 무엇이 됐든 뭐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한다 뭐 해가 없다 뭐 이런 표현 등등등 전부 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몇 개 그려놓고 저 6개 이제 그림을 그려놓고 좀 판단을 해보시면 되겠어요. 알겠니? 됐어? 자, 다 했다. 끝이야. 집에 가자.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약간 우리가 또 포인트 잡아서 기억해야 될 내용들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머릿속에 반드시 꼭꼭꼭 집어 넣으셔야 됩니다. 2차 부등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자, 0보다 크다 했다. 이것이 자, 항상 성립하기 위한 조건. 아까 전에도 비슷한 걸 좀 본 것 같아요. 역시 그림으로 판단해 보시면 가장 빠릅니다. 어떻게 되나요? 몇 번? 항상 떠 있으면 되죠. X축보다. 네, 딱 3번입니다. 되나요? 항상 다 있어도 안 됩니다. 빠져 있으니까. 됐어? 3번의 조건은 어떻게 말하면 되니? A는 양수고 D는 음이다. 이렇게 이제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자, A는 양이고 D는 음이다. 이렇게 이제 되니? 간혹가다 너희들이 이걸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A는 양수다는 들어갔는데 아 이게 크다니까 이것도 크다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항상 생각하기를 2차 함수와 X축의 관계 2차 함수가 X축보다 늘 위에 있어야 되지. 떠 있다라는 것은 교점이 있어 없어. 2차 함수와 X축이 교점이 없다는 거였네. 무슨 근이 존재하지 않았구나.
실근이 존재하지 않았구나. 즉 무슨 근을 가졌구나. 허근을 가졌구나. 판별식이 0보다 작았구나. 요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라고. 알겠지, 그치? 됐어? 논리 과정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와 더불어서 자 이렇게 했어요. 자 이것이 항상 성립하기 위한 조건. 뭐 그 말이 좀 빠졌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치? 약간 차이가 뭐니? 위에 거랑 차이는. 네, 그러니까 즉 누가 네, a가 0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두 가지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로는 그래, 저렇게 돼도 됩니다. 그건 되고요. 추가적으로 a가 0일 때입니다. a가 0일 때 역시 얘들아 그러면 1차로 다시 바뀌었네요. 여기서 b가 살아있으면 되나요? 그러면 c 넘겨서 b로 나누면 범위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즉 b도 어떻게 돼야 돼? 죽어야 돼. 0이 돼야 되지. 즉 꼴은 이렇게 됐네요. 0 곱하기 x제곱 더하기 0 곱하기 x 더하기 c가 양수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x에 뭘 집어넣어도 여기까지는 0이죠. c가 뭐가 되기만 하면 이 부등식은 항상 성립하겠구나. 네, 양수면. 그래서 요렇게 이제 되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돼서? 그래서 만약에 깐깐하게 보셔야 됩니다. 정말 이렇게만 나와 있다면 2차라는 말이 없었어. 그러면 요거까지도 너희들이 챙겨 보셔야 됩니다. 간간히 나오니까 좀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뭐 역시 이제 아무 말이 없었어. 그냥 떨렁 이것만 줬어. 역시 그러면 A가 0이 될 수도 있었다는 점 좀 고려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겠군요. 아까 전에 이제 보시면 그래 너와 X축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2차 함수와 X축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대. 해석. 정확하게 얘기해줘. 그치? 2차 함수의 판별식이라고 하면 안 돼. 2차 함수와 X축을 연립한 몇 차 방정식이? 2차 방정식이 무슨 근을 가졌다는 거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졌구나. 즉, 뭘 보겠다? 판별식이 0보다 크겠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우리의 2차 함수와 X축이 접했대요. 해석. 이렇게 합시다. 그냥 연립한 2차 방정식이라고 하자. 그래서 그 연립한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이다. 이렇게 이제 들어가시면 되겠다고. 여기니 우리의 2차 함수와 X축이 만나지 않았다. 어떻게 하나요? 연립한. 역시 만나지 않아도 연립합니다. 당연히 그 연립한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작았다. 실근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거거든요. 되니? 하여튼 그래서 만남이 있든 뭐 접했든 만나지 않았든 일단 두 식을 뭐하기? 연립. 그러고 나서 너희들이 근의 상태로 판단하는 겁니다. 알겠죠? 되니? 오케이.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문제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자, 1번 보시면 y equal 자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4. 그 다음에 y equal x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3a. 뭐 2차 함수 3개 주고 있습니다. x제곱 2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4. 1번 세 포물선 중 하나만 X축과 만난다. 이렇게 돼 있네요. 만났다고 역시 뭐하기? 누구랑 연립할 거야? X축. X축은 뭔데?
y는 0이랑 연립하겠다 이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equal 0, equal 0, equal 0. 그쵸? 너희들 각각각에 그래 뭘 보면 되겠다? 판별식을 보면 되겠다 이거지. 만남이 있었다는 것은 그래 그 근의 상태는 무슨 근을 가졌다? 그렇지 실근을 가졌다. 판별식이 0보다 그렇지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이제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너부터 판별식. 자 너는 a제곱 마이너스 4 0보다 크거나 같았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너는 d2 a제곱 플러스 3a 0보다 크거나 같았다. 이렇게 하면 되고 넌 d3 a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6a 마이너스 4 0보다 크거나 같았다. 이런 식으로 되니? 그래서 첫 번째 친구는 경계값이 2하고 마이너스 2 보이니? 무슨 범위? 야 이제 좀 하자. 네 바깥 범위요. 그쵸? 그래서 a가 바로 간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경계값이 뭐니? 0이랑 마이너스 3이지. 역시 크다니까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이제 됐고 그 다음에 얘는 좀 계산을 해야겠네. 그치? 그럼 a제곱 마이너스 2a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네? 넘어가자. 그치? 그러면 a제곱 됐겠고 마이너스 2a 그치? 넘어가서 마이너스 4a 1, 4 플러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그치? 그래서 경계값은 1, 3 사이 범위 1보다 커났고 3보다 작거나 같았어요. 이런 식으로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직선상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직선 중, 포물선 중, 그지? 하나만 x축가 만난다. 일단 뭐 그려보지 뭐지. 경계값 마이너스 2도 있고, 그 다음에 2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 3도 있고, 0도 있고, 그 다음에 1도 있고, 이렇게 3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은 마이너스 2의 바깥 범위. 자, 이렇게 쓱 했고, 그지? 두 번째는 마이너스 3과 0의 바깥 범위. 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1과 3의 사이 범위. 이렇게 되니? 그러니까 이를테면 여기는 어떤 곳이라고 말할 수 있니? 셋 다 실근을 갖는. 그래서 셋 다 이제 x축과 만나는 범위입니다. 근데 셋 중 하나만 x축과 만나자 그랬잖아. 그런 데가 있었니? 하나만 지나는 겁니다. 하나만. 여기네요. 그죠? 또 하나만. 네. 여기였군요. 그죠? 여기는 둘이 지나잖아. 여기는 세 개가 지나고 여기는 두 개가 지나잖아. 됐어요? 자, 범위는 정확하게 얘기해 줍시다.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3보다 어때야 되니? 그치, 커야겠죠? 마이너스 3이면 두 개가 모두 이제 그쵸? 해당되는 범위였으니까 해당되는 값이었으니까 얘는 0보다 커놨고 역시 뭐보다 1보다는 작아야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답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되니?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세 포물선 중 적어도 하나는 x축과 만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는. 즉, 하나가 됐든, 두 개가 됐든, 세 개가 됐든. 그치? 다 모조리 지나면 대답하시면 됩니다. 보이니? 여기 뭐보다?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 그쵸? 안 지나는 부분이 있었군요. 그러니까 너 빼고야. 그쵸? 그 다음에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이렇게 이제 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됐니? 자, 넘어갑니다. 자, 2차 함수. 너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다음 부등식을 한번 풀어보세요 라고 했어요. 됐어요? 뭐 1번은 네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뭐 2번은 D가 0보다 5보다 크다. 그 다음에 3번 D가 9보다 작다. 4번 D가 1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지. 됐니? 일단 그림을 그려야겠네요. 요거 근데 입부장이 인수분해가 되죠? 요거 마이너스로 묶으면 x제곱 위에서 하자.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잖아. 인수분해가 되죠?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5 이런 식으로지. 됐니? 그래서 그림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어디로 볼록? 위로 볼록. 그치? 그래서 경계값이 이건 얼마니? x가 만나는 점이 마이너스 5와 1이구나. 이런 식으로. 그치? 됐어요? 그렇구나. 그치? 그럼 요 정도 볼까요? 이거 얼마니? 너와 너의 센터니까. 어려워. 내 평균이잖아. 더해서 2로 나누면 되겠죠? 그쵸? 즉 여기서의 함수값 정도 한번 조사해 볼까요? 마이너스 1 때 얼마인가요? 집어넣어라. 그지? 마이너스 2 9니? 이렇게 이제 되겠네요. 그죠? 됐어요? 자, 그래서 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그러네. 우리의 2차 함수랑 누구와의 관계? 0 아니고요. 내 x축과의 관계죠. 우리의 2차 함수가 x축보다 어디에 있는 부분? 아래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부분 색칠 이렇게 그치? 여기랑 여기가 되겠군요. 그 색칠된 부분을 x의 범위로 말해주시면 됩니다. 어떨 때? 마이너스 5보다 작은 범위 혹은 1보다 큰 범위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 되겠죠. 그랬더니 1번의 정답 x가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엔 우리의 2차 함수가 아이쿠야 너보다 이제 큰 부분이었어. 즉 너는 어떻게 그리는 거니? y = 5잖아. 으야 이야 y = 5 으니 이니 이거잖아. 그치? 오 이거 아닙니까? 그치? 되니? 아니 y = 0가 x축이라며. 그치? y = 1은 한 칸 위로 쓱 이렇게 그은 거 아니야? y = 2는 이렇게 긋고 그치? 그죠? 자 그래서 y = 5 그러니 내가 잘 조사를 해놨군. 그죠? y = 5는 요렇게 들어갔을 거야. 요런 식으로. 됐을까요? 됐니? 그래서 너보다 어디에 있는 부분? 위에 있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여기네. 그치? 그러니까 내가 뭐를 좀 알아야겠다 얘들아. 여기 그렇지. 교점은 좀 알고 싶었다. 뭘 풀면 되겠어요? 뭘 풀면 되겠어요? 이건 뭐 대입? 뭐 대입하자고? 뭐가 되는? 같아지는 x값을 구해보면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네가 5 되는 x값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가 5 되는 x값 5는 지워졌잖아. 즉 x제곱 더하기 4x는 빵이었죠. x는 얼마? 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아마 마이너스 4였나 보죠. 그죠? 그 다음 여기가 0이었나 보죠. 이렇게 되니? 그래서 우리의 2차 함수가 y = 5보다 위에 있는 부분 그러네요. x의 범위로 얘기를 하면 마이너스 4와 0 사이 이렇게 얘기하시면 된다고요. 됐을까? 오케이? 근데 저걸 굳이 누가 저렇게 풀겠어? 식으로 풀겠죠. 저 이항 시켜가지고. 그쵸?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의미를 이제 보자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9네요? 야, 9는 좀 특징이 있었잖아. 9는 꼭지점에 y좌표이기도 했죠. 되니? 자, 역시 해석해줘. 우리의 2차 함수가 y = 9보다 어디에 있는 부분? 밑에 있는 부분이야. 다 되는 거니? 딱 하나 아쉬웠죠? 누구 제외하고? 그러니까 그게 얼만데? 마이너스 2였잖아. 그쵸? 대칭축 마이너스 2.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x가 마이너스 2가 아닌 그지? 이거인 모든 실수 뭐 혹은 실수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되니? 10보다 크거나 같다고? 10은 여기 있는데?
이게 10이잖아. 위에 있는 부분 있어 없어? 없네. 해가 없다. 이런 식이지. 그래서 그래프를 이용해서 우리가 한번 저런 식으로 풀어볼 수도 있었다는 거야. 한번 이제 경험을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넘어가서 13-3 여기 돼 있네요. 다음 식의 값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양이 되도록 그래? 썼지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양이다. 그렇게 되도록 m의 값의 범위를 정해봐. 몇 차 부등식? 정말 뭐일 수도 있네요. 네, 그쵸? 그러니까 경우를 나누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고요. 어떨 때? m이 얼마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첫 번째. 두 번째로는 m이 마이너스 2가 아닐 때. 그쵸? 근데 어차피 얘들아 마이너스 2가 이제 아니라면 역시 너는 몇 차 함수? 2차 함수가 된 거지. 그 2차 함수가 누구보다? x축보다 항상 어디에 있고 싶었어? 위에 있고 싶었잖아. 그러면 잘 생각해봐. 아래로 볼록일 때 가능하겠어? 위로 볼록일 때 가능하겠어?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지. 선생님 위로 볼록도 되잖아요. 여기 이렇게 그리면 되잖아요. 그런 거야? 내려가잖아. 그지? 내려가잖아. 언젠가는. 그쵸? 그래서 요렇게 이제 돼야 우리가 이제 늘 위에 있다 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해석해줘. 역시 최고차항의 이제 부호는 0보다 커야겠지. 그치? 양이 돼야 됩니다. 즉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해석. 판별식 D가 그치 0보다 작았다고요. 만남이 없었다고. 그치? 실근이 존재하지 않았다고요. 그죠? 허근을 가졌다고. 판별식이 0보다 작았다고. 알겠지? 자, 해서 요때 먼저 이제 살펴보시면 여기도 마침 어떻게 되니? 0이 됐군요. 한번 이렇게 써줄까요? 뭐 이렇게 되지? 0 곱하기 x 플러스 4가 0보다 컸다. 그러니까 여기 x에다가 뭘 집어넣든 좌변의 값은 얼마야? x에 뭘 집어넣든 좌변의 값은 얼마야? 4잖아, 4. 그치? 그치? 그러니까 늘 성립해, 안 해? 하겠지. 그쵸? 됩니다. 아, m이 마이너스일 때 되는군요. 이렇게지. 챙겨놓고. 그 다음에 m이 마이너스 2보다 컸다. 즉, 우리의 2차 함수가 아래로 볼록이었을 때. 그래, 판별식이 어떻다고? 0보다? 네, 그렇습니다. 판별식. 4분의 d 보시면 되겠네요. m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m 플러스 2. 자, 이게 0보다 작아요. 이런 식으로지. 됐어요? 또 전개하고 있잖아. 전개하지 마라. 이 공통인수 있잖아. 누구? m 플러스 2. 그럼 m 플러스 2 묶였고 이건 빼기 4지. 얼마? m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지. 그래서 결국 이제 사입 범위로 나오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았다. 라고만 답하면 되니? 그렇지. 등호요. 등호. 여기 이제 등호가 이제 들어갔다라는 거. 마이너스 2요.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답을 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되니? 자, 그 다음에 이제 13-4번은 좀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이 필요할 타이밍이에요. 잠깐만 쉬겠습니다. 고물상 2차 함수와 똑같다 얘들아. 아까 누구랑? 2차 함수와 누구의 관계? X축의 관계랑 이제 똑같습니다. 자, 어떠한 점에서 한번 이제 그려볼까요?
뭐 2차 함수 이렇게 썩 하나 이제 그려봤습니다. 그렇지? 그럼 우리 이제 직선이 들어갈 때 교점이 몇 개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고, 이렇게 그지? 1개일 수도 있고, 만나지 않을 수도 있겠고요. 그죠? 그지? 크게 이제 3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2차 함수 내가 뭐 적당히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한번 해보고, 우리의 뭐 직선은 1차 함수 이렇게 mx 플러스 n이라고 써봤습니다. 됐니? 난 저 둘의 교점을 보고 싶었다. 두 식을 뭐 하면 되죠? 연립하면 되잖아. 자, 연립해볼게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하고 mx 플러스 n을 자 연립, 즉 같다고 한번 놔봤습니다. 몇 차 방정식이니? 네, 2차 방정식이군요. 기껏해 이제 이항해서 정리하면 역시 그치? 2차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굳이 한번 정리해 본다. 그러면 요렇게 이제 정리가 되겠지, 그치? 역시 너의 근해 상태를 보면 우리는 두 그래프의 교점 몇 개인지를 알 수 있겠다라는 거였어. 되니? 연립한 방정식에 무슨 근을 보겠다? 그냥 근 아니죠? 네, 실근을 보겠다라는 거야. 됐어? 자, 너의 실근을 보겠다? 역시 우리 2차 방정식에 뭘 보겠다? 판별식을 보겠다.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컸어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졌어요. 아, 둘의 교점이 몇 개예요? 2개. 여기 된 거죠, 그치? 아, 판별식이 0이었어요. 근이 하나예요. 그죠? 중근이에요. 어떻게 했다는 거야? 둘이 한 점에서 만났다는 거죠. 혹은 다른 말로 우리 직선이 2차 함수에 뭐 했다? 접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도 있겠죠. 됐니? 판별식이 0보다 작았다. 우리 2차 함수와 직선은 만나지 않았다. 그치? 됐어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까와 똑같이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문제로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겁니다. 자, 13-5번. 4번 안 했다고? 내가 이따 한다 했잖아. 이따가. 그치? 이따가, 그치? 자, 5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쓱, 이렇게 돼 있고, 그치? 직선이 뭐 이런 식으로 쓱 들어왔나요? 이렇게, 그치? 그래서 여기 지금 알파고, 여기가 베타. 2차 함수는 이렇게 생겨 먹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직선은 여기다 쓸까요? mx 플러스 n 이렇게 되네요. 그죠? 원점. 자, 그때 우리가 이제 1번 am제곱 플러스 bm 플러스 c의 부호를 한번 조사해봐. 이것은 우리 2차 함수의 x에다 뭘 집어넣은 모습? 그렇지. 여기다가 m을 집어넣은 거 아니야. 되겠어? 즉 너를 갖다가 내가 슬며시 fx라고 써봤다라면 너는 결국 뭐라고 쓰는 거야? 네, m이라고 이제 간단하게 한번 써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함수값이네요. 누가 들어갔을 때? m이 들어갔을 때. m이 어떤지만 좀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m은 우리가 그러네요. 여기 직선에 뭐였니? 기울기였지. 이거 정도는 알겠네요. 기울기가 어떻다. 그치? 음수였다 정도는 알 수가 있겠어요. 아, 너 음수였구나. 자, 우리 이제 2차 함수. 그래, 정의역에 음수가 들어갔어. 근데 음수가 들어가면 어차피 함수값은 어때? 계속. 음수가 들어가면 함수값 어떠니? 음수잖아. 되겠어요? 여기 이제 밑으로 형성돼 있잖아. x축보다. 되겠어요? 그래서 역시 너는 부호 0보다 작았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니은 b제곱 마이너스 4ac 너의 부호를 조사해봐. 너에 대해서죠. 그렇죠? 그렇죠? 너와 누구의 관계를 생각할 때 다시야. 우리 2차 함수와 누구의 관계를 생각할 때 너로 판단이 가능한 거야? Y
그렇지. x축이죠. x축. 이퀄 제로다, 얘들아. 이퀄 제로의 판별식이 너잖아. 됐어? 그래서 이차 함수와 x축의 위치 관계. 교점이 몇 개니까? 그렇지. 두 개인 거 보이죠, 그죠? 그니 너의 부호는 어때? 0보다 크구나. 이렇게 이제 들어가시면 되겠죠. 되니?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알파 플러스 베타. 그 다음에 알파 베타를 A, B, C, MN을 써서 나타내봐. 알파 베타는 지금 뭐니? 우리 이차 함수와 누구의? 직선의 교점이잖아. 둘이 뭐 하겠어요? 연립하겠죠, 그렇죠? 즉 우리 AX제곱 BX 더하기 C equal MX 플러스 N. 너의 두 근이 뭐야? 알파랑 베타가 된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결국 이제 넘겨서 정리해보니까 뭐 이거 아까 해봤는데, 그치? B-MX C-N equal 0. 너의 두 근이 알파, 베타. 그렇게 그렇지. 근계수 관계에 의해서 그러네요. 두 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니? 마이너스 A분의 B-M. 뭘 쓰면 되나, 그치? 두 근의 곱은 A분의 C-N.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AX제곱 플러스 B-MX 플러스 C-N 0보다 크다. 이것을 만족하는 x의 값의 범위를 구해봐. 야, 누구를 좀 이항하는 게 눈에 잘 보이겠다. 누굴 넘길까? 방금 전에 해봤잖아. 넘어와서 이렇게 정리가 됐다며. 누가? mx 플러스 n이. 잘 보이잖아. 해석해줘. 누가? 이차 함수가 누구보다? 네, 직선보다 어디에 있는 부분? 위에 있는 부분을 보세요. 이겁니다. 어딘가요? 색칠 한번 해볼까요? 이차 함수 위에 있는 여기네요. 그죠? 여기가 바로 직선보다 위에 있는 부분. 자, x의 범위로 말하면 어떻게 되니? 알파와 베타 사이. 이거 할 수 있니? 되겠어요? 자, 눈으로 푸는 겁니다. 알겠지? 뭐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 자, 그래프를 읽어낼 수 있는가? 그거 이제 보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6번. y equal x제곱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y equal mx 마이너스 9. 그러네요. 2차 함수와 직선이 주어졌습니다. m의 값 또는 범위를 구해봐. 1번. 교점이 없대. 두 식을 일단 뭐하니? 네, 교점이 없어도 연립합니다, 일단. 자,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x equal mx 마이너스 9 연립했다. 그러면 넘어가서 뭐 이렇게 되나? 마이너스를 묶어서 그 다음에 플러스 9는 0. 그래, 일단 연립했어요. 그리고 교점이 없었으면 너의 뭘 보면 되겠다?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았다. 그치?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판별식 n 플러스 4의 제곱 마이너스 36이 0보다 작아라. 이렇게 그치? 전개하지 마라. 뭐니까? 6의 합차, 그치? 6의 제곱이잖아. 한 번 더하면 n 플러스 10이고 한 번 빼주면 n 마이너스 2 이렇게, 그치? 됐네요. 마이너스 10보다 크고 2보다 작았거나 이런 식으로, 그죠? 1번만 답을 내면 사실 2번하고 3번은 스르륵 나올 것 같아요. 교점이 한 개였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뭐 했다, 둘이? 그래, 접했다. 그치? 그래, 다 맞았어요. 그죠? 다 맞습니다. 판별식이 0이다. 요리 들어가시면 되겠죠? 정답은 뭐겠다? 이미 구했네요. 마이너스 10 또는 2. 이렇게 하지. 3번은 무슨 범위? 바깥 범위겠죠? 그쵸? 자, 넘어갈게요. 자, 7번. 두 포물선에 공통으로 접하는
접선의 공통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봐. 공통으로 접한다고 뭐 굳이 그림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면 뭐 이런 정도로 그릴 수가 있겠죠. y = x제곱이 이제 그리기 쉬우니까 먼저 쓱 그렸다, 그치?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뭐 굳이 뭐 인수분해는 안 되니까 표준으로 고쳐보면 이렇게 되는군요, 그렇죠? 특징이 좀 있었네요, 얘들아. 너의 꼭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2,4가 어디 위에 있다? 여기 위에 있었죠. 그래서 그림이 한 요 정도로 들어가 있어요. 뭐 여기 위에 있는 2,4라고 했다면 이런 식으로, 그렇지?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이런 이제 모양새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두 포물선에 동시에 접하는 그 접선,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렇지? 되니? 너를 좀 구해봐줘 이런 겁니다, 그렇지? 너를 구해봐줘 이 직선 방정식. 너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게 뭐 있니? 뭐 기울기를 알아, 뭐 지나는 한 점을 알아. 아무것도 모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세팅 어쩔 수 없겠다. y = mx 플러스 n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와도 접했고 너와도 접했구나. 뭐 하겠어? 연립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 이것도 연립할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연립할 거고 그래서 둘 다 2차 방정식입니다. 접했으니까 각각 둘 다 무슨 근을 갖겠다? 접했다 중근을 갖겠다. 판별식은 0이다. 됐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결국에 정리해서 이제 하시면 되겠죠. 넘어가면 요래. 그래서 판별식 D m제곱 플러스 4n 이퀄 제로다. 관계식 하나 좀 나왔고요.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로 m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4x 플러스 8 마이너스 n 이퀄 제로. 역시 이제 판별식 보시면 m 플러스 4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8 마이너스 n 이퀄 제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그죠? 어떻게 하면 제일 잘 연립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여기 이제 뭐 m제곱은 마이너스 4n 뭐 4n은 마이너스 m제곱 이렇게 쓸 수 있잖아. 누구 대신에 뭘 집어넣을까? 보이나? 이렇게 되잖아. 누구 대신에? 4n 대신에 뭐라고 집어넣을까요? 네, 마이너스 m제곱 이렇게 집어두세요. 이게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니? 그래서 결국에 m제곱 지워졌지. 8m이지. 16 빼기 32지. 마이너스 16이지. 8m은 16, m은 2. 이렇게 나왔어요. m이 2니까 집어넣으면 n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지. 따라서 우리의 직선은 뭐였다? y = mx 플러스 n이었으니까 2x 마이너스 1이었군. 이런 식으로. 됐니?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자, y는 x제곱 플러스 m 마이너스 1x 플러스 m제곱 플러스 1. 너하고 y는 x 플러스 1에 대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m이 0일 때 포물선이 직선보다 위쪽에 있는 x의 값의 범위를 구해봐. 이거 뭐 그냥 집어넣으면 되잖아. m이 0일 때. 자, 두 포물선 어떻게 되니? 저 포물선 어떻게 되니? 0 집어넣으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여기 되나? 됐니? 그 다음에 이제 직선 y는 뭐 쟤는 그대로 x 플러스 1. 네가 너보다 위쪽에 있대. 어떻게 쓰면 되니? 너가 너보다 어떻다? 네, 크다. 이렇게 이제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위에 있다는 것은. 그쵸? 함수값이 이제
컸다. x제곱 마이너스 2x 0보다 컸다. 경계값은 0하고 2가 나오겠지. 그러니 이런 범위 하나랑 저런 범위 하나 이런 식으로지. 됐어요. 2번 포물선이 직선보다 항상 위쪽에 있도록 m의 값의 범위를 정해봐 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일단 뭐 썼지. 데려와. 포물선이 2차 함수가 누구보다 직선보다 어디 있어라? 항상 위쪽에 있어라 이겁니다. 그치? 됐니? 이게 지금 항상 성립하고 싶었다 이거야. 됐어요? 자, 그래서 x하고 2를 넘깁니다. 넘기시면 이렇게 되겠죠. x제곱. 요거 얘들아. 그렇지. x 하나 더 빼니까 요렇게 됐구나. 그리고 m제곱이 0보다 컸다. 이런 식으로지. 역시 너는 뭐라고 읽어? 그렇지. 2차 함수. 너는 됐네요. 그렇죠? 그게 되면 됩니다. 오늘의 목표는 사실 그거라고 봐도 괜찮아. 그렇죠? 너를 봤을 때 그래프로 내가 읽어낼 수 있는가? 됐니? 너는 2차 함수, 너는 x축. 그래서 2차 함수가 x축보다 어디에 있는? 어디 있어라? 위에 있어라. 근데 항상, 그치? 항상 위에 있어 달라는 거야.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되니? 어디로 볼록? 네, 아래로 볼록인 게 좀 떠 있어야겠죠. 해석해줘. 뭐 최고차항 계수 이미 1이었네, 그치? 그쵸? 양수였고. 자, 이거 이렇게 되고 있었대. 판별식이 0보다 작았다. 오케이? 만남이 없었다. x축과 만남이 없었다. 실근이 존재하지 않았다. 허근을 가졌다. 판별식이 0보다 작았다. 오케이? 되니? 자, 그래서 판별식 m-2의 제곱 마이너스 4m 제곱 0보다 작아요. 이렇게 해서 전개할 거니? 아니요. 그쵸? 이쁘잖아. 자, 해서 한 번은 더했다. 더하면 3m-2고 한 번은 빼면 요렇게 되겠네. 요런 거 싫잖아. 끄집어내자. m 플러스 2 0보다 크겠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바깥 범위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3분의 2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자, 근의 분리. 뭐 정규 교육과정상의 용어는 아닙니다. 뭐 흔히 그냥 저렇게 부르니까 저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데요. 자, 뭐냐면 이제 이런 겁니다. 이를테면 이제 두 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실근의 어떤 부호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었죠, 그렇죠? 그래서 뭐보다 이제 큰 거니 두 근이 양이다 이런 표현이 이제 들어갔으면 두 근이 모두 0보다 큰 거죠, 그렇죠? 뭐 두 근이 음이다, 두 근 모두 이제 0보다 작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일반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두 근이 모두 1보다 컸다 이런 걸 좀 보고 싶었어요.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기 위한 조건을 생각해 보자고요. 일단 역시 두 근이 1보다 컸다라는 것은 대소비교가 가능했기 때문에 뭐부터 봐야겠니? 무슨 근을 가졌다는 거야? 네, 실근을 가졌구나. 판별식은 0보다 그냥 두 근이라면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이제 들어갔을 거야. 그 다음에 두 근이 뭐 1보다 컸다고? 그러면 이렇게? 그럼 두 근에 뭐 보면 되겠어? 합이 뭐보다 크고. 네, 그리고 두 근의 곱이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우리가 이렇게 했었죠. 이거를 보기 위해서, 그치? 이걸 보기 위해서 두 근의 합이 양수고 두 근의 곱이 정말 양수면 정말로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치?
하지만 얘들아, 이렇게 된다고 해서 이렇게 되니? 그게 안 될 수도 있거든. 발레 하나 잡아봐라. 에이, 실수해서. 내가 잡아봐. A 아니다. 뭐 루트 2. 그냥 2 더하기 2 하면 되잖아. 2 더하기 2? 반대로 되는 거예요? 이거 틀리는 얘. 안 되는 거. 너는 성립하는데 네가 안 되는 거. 뭐 이렇게 어려워? 근방에서 찾으면 되잖아. 1과 2 근방에서. 어? 그래, 해. 하면 되잖아. 2분의 1하고 2? 그럼 더해서 2보다 안 크잖아. 2분의 1하고 2분의 1하고 이게 더하면 곱하면 3 잡으면 되잖아. 네. 됐네? 그치? 됐네, 그치? 분명히 2분의 1하고 3을 잡으면 만족하죠, 그쵸? 만족하죠, 그쵸? 하지만 안 되잖아, 그치? 안 됩니다, 그치?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치? 이거는 실근의 부호와는 다르게 두근의 합과 곱으로 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알겠니? 되니?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겠다고요. 역시 2차 방정식 한번 써봤습니다. ax제곱 bx 더하기 c는 제로.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해서. 그래서 두 근의 상태. 자,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어지는 상황.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치? 되니? 일단 그러면 너희들이 그림을 그려줘. 됐어요? 자, 적절히 우리의 2차 방정식, 저 2차 방정식의 그 최고차원 계수는 양수로 만들어줄 수 있죠. 이항하면. 그죠? 음수라면 이항해서 양수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몇 차 함수와 2차 함수와 누구와의 관계? X축과의 관계로 보라고. 그림을 그렸다. 이렇게. 여기가 뭐니? 알파와 베타가 되겠죠. 편의상 알파가 작은 거, 베타가 큰 거라고 합시다. 자,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고 싶었다. P의 위치를 난 지정할 수 있을 것 같아. 누구보다 작은 위치에. 네, 알파보다 작은 위치에 P가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다라는 거죠. 됐어? 오케이? 자, 그래서 이 근의 분리는 일단 먼저 얘부터 보는 겁니다. 뭐부터요? P에서의 뭐? 함수값부터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간단히 내가 요 2차식 fx라고 좀 해봤습니다. 되니? 그랬을 때 이제 첫 번째로 뭐가? P에서의 함수값이 얘들아 지금 0보다 어떻지? 이 그림에서 큽니다. 그렇지? 0보다 크다. 이렇게 이제 들어갔어요. 되니? 근데 그것만 보면 되냐? 당연히 안 되겠죠. 역시 뭘 또 봐야 돼? 판별식을 봐야 됩니다. 우리의 판별식은 당연히 0보다 어때야겠어? 두 근을 가져야 되니까. 어려워. 네, 0보다 물론 이제 그냥 두 근이면 크거나 같아도 됩니다. 그래서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눈 똑바로 뜨고 봐야 되더라. 흐림 엉뚱하게 보면 이거는 나중에 이제 제로 베이스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이걸로도 불충분합니다. 이것도 봐야 됩니다. 뭐죠? 네, 대칭축입니다. 이날을 위해서 우리는 외웠군요. 대칭축의 방정식. 뭐였니? 네, 마이너스 2a분의 b였죠. 그래서 저기 있는 저 축 말이야. 마이너스 2a분의 b. 네가 p보다 어때야 돼? 그림에서. p보다 큰 쪽에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됐어? 그래서 세 가지 조건을 다 충족시켰을 때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게 돼 있습니다. 되니?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이제 줄여서 너는 함수값이지. 그래서 함 이렇게 쓰고요. 저. 너는 판별식이잖아. 판. 너는 축이지, 그치? 그래서 흔히 우리가 근의 분리, 한판축을 고려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오케이. 되죠? 자, 또 한번 우리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 가지 상황들 좀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두 근이 모두 (2번) 두 근이 P보다 작다. 이렇게 했어요. 자, 역시 그림을 그려서 확인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적당히 이렇게 들어갔을 때 알파, 베타. 그러네요. 우리 P의 위치는 어디가 됐나요? 네. B 아니라고요. 베타요, 베타. P가 자, 여기에 이제 위치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부터 본다고? P에서의 함수값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러네요. 함수값 FP는 역시 어떤 0보다 네, 크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뭘 보니? 네, 판별식 0보다 당근 크거나 같아야겠습니다. 세 번째로 요게 좀 달랐나요? 축은 여기서는 누구보다는 네, P보다는 작은 위치에 이렇게 이제 있으시면 되겠어요. 되죠? 3번 한근은 P보다 작고 자 다른 한근은 P보다 크다. 되니? 뭐 같은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군요. 두 근 사이에 누가 있다? 네,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그림 그려보시면 자, 요렇게요. 자, 알파와 베타가 있었고 자, 우리의 P가 그러네요. 어디로? 이쪽으로 좀 들어오시면 되겠어요. 그죠? 역시 뭐부터 봅니까? P에서의 함수값부터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지금은 어떠니? 그래서 이때는 지금 1번이나 2번은 둘 다 양수가 되고 있었잖아. 그치? 반면에 얘는 음수가 되고 있었죠. 따라서 FP가 일단 어때야 돼? 0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마치 실근의 부호에서 부호가 갈렸을 때 두 근의 곱만 봤던 것처럼 얘도 얘만 보면 됩니다. 네, 판별식은 굳이 안 보셔도 돼요. 자,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내가 그림을 모른다고 쳐.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지를. 근데 어쨌든 간에 함수값이 음수인 게 떨렁 하나 지금 존재한 거 아닙니까? 되니? 그럼 내가 이제 아래로 볼록인 건 알았어, 그치? 그림이 이제 그려질 때 그냥 안 지나서 어디 이렇게 지나갈까?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치? 이렇게 시작이 됐으면 내려가서 쓱 다시 올라가서 쓱 교점이 몇 개 탄생될 수밖에 없어? 2개 탄생될 수밖에 없는 거야. 되니? 이게 이제 수면이라고 생각해. 아니 이제 잠수를 했으면 떠오르게 돼 있잖아, 그치? 그죠? 그래서 교점은 2개가 탄생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그림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수도 있겠고, 아니면 보다도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드릴 수도 있겠네요. 뭐지? 축이죠. 이건 우리 2차 함수의 무슨 값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최소값이겠죠. 꼭지점에 무슨 좌표? 기억이 날까요? 네, 아까워요. 그죠? 4A분의 마이너스 알고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날을 위해서 또 한번 썼습니다. 너라는 것은 얘보다는 네가 최소값이잖아. 그러니까 너는 얘보다는 크거나
같겠지. 됐니? 어떤 점에서의 함수값은 당연히 최소값보다는 크거나 같을 거 아니야. 되겠어요? 네가 이미 얘들아 0보다 작았지. 당연히 지금 너도 0보다 작게 된 겁니다. 자, 근데 너의 부호는 일단 어땠어? 아래로 볼록이니까 양수였지. 네가 근데 전체적으로 0보다 지금 작았다고. 여기 음수가 있었고 양수가 있었네. 너의 부호는 어떻게 되겠어? 네, 양수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였죠. 오케이? 그래서 하나의 함수값이 지금 0보다 작았다고 당연히 판별식은 양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되니? 그래서 너희들은 그러네요. 함수값이 음수인 게 떡하니 하나 존재했어. 뭐만 보면 된다고? 거기서의 함수값이 음수가 된다. 요거 하나만 보시면 된다고요. 다른 거 볼 필요 있나요? 판별식 볼 필요 있나요? 축 볼 필요 있나요? 축은 뭐 내가 지정할 수가 없어 얘들아. 선생님 축보다 작은 쪽이 있는 걸요? 아니야. P를 내가 여기다 찍어서 그렇지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였어. 어디 있다고 우리가 확실히 얘기할 수가 없겠지. 그치? 그래서 축과의 위치 관계 역시 못 보는 겁니다. 그치? 판별식 안 봐도 되고요. 됐나요? 그래서 너희들이 요것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어떤 상황? 두 근 사이에 이제 하나가 떨커덩 이렇게 이제 들어온 상황. 됐어요? 그래서 근의 분리는 요 세 가지가 기본입니다. 요 기본으로 해서 여러 가지 또 추가되는 버전들이 있는데 그것들도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쪽에서 볼게요. 자, 뭐 두 근이 P와 Q 사이에 있다.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두근 알파 베타. PQ가 어디 있는 거니? 여기 안에 있는 거니? 바깥에 있는 거니? 됐다 어려워. 바깥쪽에 있는 거지? P와 Q 사이에 있으니까. 이렇게 그죠. 되니? 그래서 결국에 이제 P에서의 함수값과 Q에서의 함수값이 어땠다? 둘 다 양수가 되고 있었지. 그렇다라면 함수값이 음수인 게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판별식 축을 봐야 돼? 안 봐도 돼? 봐야 돼요. 음수인 게 존재하지 않았으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근의 분리. 함수값이 음수인 게 존재했다. 그러면 정말 only you야. 너, 그치? 너만 보면 돼, 그치? 너만 보면 됩니다, 그치? 돼서? 근데 음수인 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쵸? 그럼 너희들은 봐야 됩니다, 뭐를? 함수값, 판별식, 축, 이 세 가지를 다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함수값이 음수인 게 하나라도 있었잖아. 그럼 함수값에 대한 것만 보면 됩니다. 그렇지만 없어. 음수인 게 없어. 양수인 것만 존재했어. 그러면 너희들이 함수값, and 판별식, and 축까지 다 보셔야 된다고요. 알겠니? 판단 기준은 함수값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음수인 게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함수값과 더불어서 판별식과 축을 다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굳이 쓴다라면 얘는 이렇게 되겠네요. 자, FP 0보다 커야겠죠. 그와 동시에 여기서는 함수값에 대한 정보 두 개가 나와 있는 겁니다. 자, 너도 0보다 커야 됩니다. 그와 동시에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고, 그 다음에 우리의 축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 축은 P와 Q 사이에 이렇게 이제 있어야, 그지? 이것을 다 만족시켜야 두근이 P와 Q 사이에 있게 되겠다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요번엔 이렇게 해볼까요? 두근 사이에 PQ가 있다. 이렇게 되니? 이거는 반대로 그리면 되겠다. 그죠? 이렇게 해서 여기 그렸고,
좀 크게 그리자. 자,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였어. PQ의 위치가 어디? 여기, 뭐 여기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P에서의 Q에서의 함수값이 둘 다 어땠어? 음수가 되고 있었지. 그러니 너는 하나만 봐도 돼? 다 봐야 돼? 네, 음수인 게 존재했으면 함수값만 보면 되겠다고요. 자, 그래서 결국에 F, P 0보다 작았다. 물론 여기서는 FQ도 0보다 작았다. 두 가지만 만족시키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한근은 뭐 P, Q 사이에 있고 다른 한근은 Q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어. 뭐 여기서 이제 PQ 얘기하고 있는데 그 대소관계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편의상 Q가 더 큰 거라고. 자, 그럼 그림을 맞춰서 일단 얘들아 그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렸습니다. 알파와 베타죠. PQ 어디 있어야 되니? P는 어디 있어야 되니? 일단 네, 알파보다 작은 쪽에 좀 있어야겠고 Q는 사이로 들어오면 되겠죠. 되니? 그래서 결국 이제 P에서의 함수값은 양수, Q에서의 함수값은 음수. 이렇게 됐습니다. 함수값에 대한 것만 봐도 되니? 다 봐야 되니? 함수값만 보면 된다고요. 음수인 게 존재했다면. 되니? 그래서 결국에 FP는 0보다 컸다. 또한 동시에 FQ는 음수였다. 너 때문에 다른 건 안 봐도 된다고. 알겠어? 자, 그 다음에 이제 last. 한근은 PQ 사이에 있고 다른 한근은 RS 사이에 있다. 어차피 근해 분리는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심화할 것도 없습니다. 심화 과정에서 하는 걸 그대로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알파, 베타 이렇게 그치? 했고, 자 PQ 이렇게 하면 되니? 여기가 P, 여기가 Q, R, S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함수값을 조사해보니 여기서는 자, 양수고, 음수고, 양수 이렇게 됐구나. 역시 존재했잖아. 그러니까 다른 거 볼 필요 없었다고. 그래서 결국에 너희들이 FP, 뭐 얘는 물론 양수, FQ, 너는 음수, 그 다음에 FR, 자, 너 음수, 그 다음 FS, 너는 양수. 요거 이제 동시에 만족하면 그걸로 오케이. 되니? 나올 수 있는 거의 이제 모든 상황을 다 써드렸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짧아. 문제는 별로 없어. 근데 내용은 좀 봐야 돼. 그치? 내용이 좀 있었다라는 거. 자, 문제를 한번 풀어드릴게요. 9번을 한번 보시면 9번을 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2mx 플러스 3m 이퀄 0. 자, 이거의 근이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m의 값의 범위를 정해봐 라고 했는데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 라고 했습니다. 역시 그럼 너희들이 이제 그림을 그려줘. 자, 너의 두 근 뭐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자, 역시 누구? 2차 함수 그렸다. 그래서 두 근 알파, 베타. 역시 1의 위치는 어디? 네, 알파의 왼쪽에 찍어보시면 되겠어요.
자, 알파의 왼쪽에 이렇게 떡하니 이렇게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뭐부터 보기? 네, 함수값부터 보기. 양수네요. 다 봐야 되니? 하나만 봐도 되니? 네,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자, 그래 너를 fx 이렇게 이제 세팅을 두었을 때 f1 1-2m 플러스 3m 0보다 커야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 보니? 네, 판별식이요. 4분의 d겠죠. m제곱 마이너스 3m 그것은 0보다 어때야 돼? 두 근이니까 그냥 크거나 같아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뭘 보죠? 네, 축 뭐죠? 완전 제곱꼴을 만들 때를 생각해 보면 되잖아. m이지 x에서 m의 제곱 되니 그래서 축은 m이다. 뭐보다? 1보다 크면 되겠죠. 이렇게 되니 요거 이제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너희들이 구해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요거 이제 m이죠. 넘어가요. m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요건 이제 고스란히 보면 되겠고 요거는 경계값이 0하고 3이니 바깥범위니까. 그렇지. 이렇게.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뭐인가요? 이거니? 이렇게 해서 됐어요? 그런 식으로 너희들이 이제 2번도 3번도 해보시면 됩니다. 2번은 이제 누구만 이제 부호를 바꾸면 될까요?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다. 3번, 그치? 너가 부호가 왜냐면 이제 1의 위치가 여기로 바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럼 함수값이 양인 거 똑같습니다. 서로는 두 실근 가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치? 반면에 이제 축이 너보다 이제 작았다. 그지? 요거의 부호가 이제 바뀌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한 근은 1보다 크고 다른 한 근은 1보다 작다. 뭐만 보면 되니? 네, 함수값만 보시면 돼요. F1이 0보다 작았다. 이런 식이지. 그것만 이제 보시면 될 겁니다. 알겠나요? 되니? 10번으로 가겠습니다. 10번 보시면 자, 이것의 근이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자, 1번. 한 근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고 다른 한 근은 1보다 크다? 그럼 여기 알파, 베타 이렇게 했을 때 마이너스 1과 1의 위치 어디다가? 다른 한 근은 1보다 크다. 마이너스 1과 여기니? 마이너스 1이고 1의 위치.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군요. 되니? 그래서 역시 함수값부터 보니까 넌 양이고 음이었네. 역시 얘는 어떻게 하면 되겠니? 네, 함수값에 대한 것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너는 fx 이렇게 했을 때 f-1 0보다 어떻다? 크다. 그리고 f1은 0보다 작았다. 요거 이제 풀어주시면 되겠다고요. 그렇죠? 집어넣어서 이제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 보시면 되겠죠. 되니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었다. 그림이 이렇게 들어가겠네. 두 근이 알파, 베타인데 모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었다. 즉 함수값이 지금 너나 둘 다 양수다. 그러니 어때? 네, 다 봐야 됩니다. 그렇죠? 너에서의 1에서의 마이너스 1에서의 1에서의 함수값 양이다. 판별식 0보다 그거나 같다. 서로 다른 게 아니다. 그치? 그거 나왔다. 그 다음에 축은 누구와 누구 사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 이런 식으로지.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보시면 된다고요. 자, 아까 전에 하나 건너간 거 있죠? 4번을 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만족하는 실수 x가 이것을 만족할 때 a의 값의 범위를 구해봐 라고 했습니다. 이거야 이제 범위가 나오겠죠. 뭐니? 네, 0과 이상이네요. 이렇게 그렇지? 이거 좀 뭐가 되는지 일단 관찰? 인수분해 되는지 관찰했더니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이거 a 플러스 2랑 a 마이너스 2로 쪼갰지만 안 됩니다. 그렇지? 어쩌죠? 자, 일단 좀 그리고 이제 구조를 좀 보면 너를 만족하는 모든 x가 너를 만족한데 너는 이제 어쨌거나 무슨 범위로 나오게 돼 있어? 사회범위로 나오게 돼 있죠. 이렇게 쓸게요. 잘 모르겠다. 경계값 알파 베타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되겠죠. 되니? 자, 포함관계 어떻게 되니? 이렇게 포함되니? 이 포함 이렇게 하니? 반대로는 뭐야? 첫 번째 거. 첫 번째 거니? 첫 번째 거 손? 손? 운송이 아닙니까? 첫 번째 거? 하나, 둘. 이거. 첫 번째 거. 이거요? 두 번째 거. 아, 이거 뭐 또 역시 간보죠, 간보죠. 너를 만족하는 모든 x가 너를 만족한다 이거야. 됐어? 만약에 여기 1이고 뭐 3 이렇게 이제 들어왔어요. 그죠? 되니? 1.5 이렇게 하자. 자, 너를 만족하는 x가 너를 다 만족하니? 아니잖아. 그치? 그치? 벗어나는 게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범위는 너를 어떻게 해야 돼? 감싸 안으며. 그치? 이렇게 돼야겠지. 그치? 됐어요? 넓어야 됩니다. 범위가. 포함관계로 따지면 이렇게 되셔야 된다고요. 그죠? 됐니? 오케이?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럼 우리가 근의 상태를 우리가 좀 알 수 있었거든요. 역시 어떻게 해볼까? 2차 함수와 뭐? X축. 됐니? 자, 그릴게요. 그래서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였습니다. 이렇게 됐니? 아, 그래. 우리 이제 2차 함수가 X축보다 작은 부분. 그래, 여긴 거 내가 당연히 알고 있어. 알파와 베타 사이죠. 그죠? 되니? 그렇게 나온 범위가 너를 감싸 안고 있어야 돼. 0과 2의 위치는 요렇게 되니? 저렇게 되니? 그렇지. 안쪽에 있게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여기 0, 여기 2. 요렇게 이제 들어가겠다는 거였어요. 됐어요? 보이지? 사실은 근의 분리 문제였습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0일 때 함수값, 2일 때 함수값 둘 다 마이너스. 역시 그렇지. 함수값만 보시면 되겠다고요. 자, 그래서 결국에 네가 fx 이렇게 됐을 때 f0 그 다음에 f2 자, 둘이 이제 0보다 작아요. 0보다 작아요. 이렇게 이제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집어넣어 보면 f0은 빵빵 a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됐고 f2는 4 마이너스 2a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니?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 이제 구해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사이범위네. 마이너스 2와 2 사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도 지워지고 지워졌잖아. 사이범위네. 0과 2 사이. 둘이 동시에 만족하는 거니까 결국 정답은 0과 2 사이. 이렇게 이제 대답하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아, 그런데 그래, 디테일을 놓쳐서는 안 되겠군요. 그쵸? 여기 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등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즉 0에서의 함수값이 정말 0이 돼도 괜찮니?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등호가 자 들어가겠다라는 거. 됐어요. 그죠? 그래서 원래 등호는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니? 이런 식으로.